영화 평론만 하신 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일에도 관여를 하셨습니다. 1961년 동성영화사를 시작으로 1968년부터 태창흥업에도 계셨는데 한국영상자료원에는 김수영 감독의 1967년작 까치소리, 1968년작 순애보, 그리고 1967년 작품의 리메이크작인 1977년 산불 등의 스틸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용, 유연목, 임건택 감독님 영화도 기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에 관여하셨고 특히 기억나는 작품은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기 까치소리 산불 이야기 나왔는데요. 예, 예. 그것은 내가 관여한 건 아니고 사진을 기증하셨고요. 대창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를 제가 주부 생활에 우수영화 운동을 벌렸어요. 화보로 소개할 때 소개해 준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창영화사하고 이제 인연이 맺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학원사, 학원 잡자고 주부 생활 나오던 잡지사에서 퇴직하고 이제 68년 전도해가지고 대창영화사에 가게 된 거죠. 그럼 직접 기획을 하셨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들은 이제 제가 직접 기획한 것이 김수영 감독의 축구 영화, 박종화라는 이 안종화와 라이벌 관계했던 아역 배우가 있습니다. 나왔던 맨발의 영광. 맨발의 영광. 네, 맨발이라 영광이라는 영화하고 유연목 감독의 악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 영화는 일종의 방공 영화입니다. 이 영화하고 그 당시에 이제 기억 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달려라 만서가 아동해를 맞이해가 70년대입니다. 세계 아동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시다시피 쿼터 보상책이 있었습니다. 우수영화 보상책인데 아동 영화를 만들게 되면은 우수영화를 받고 그 우수영화는 외화수 쿼터를 준다. 그러니까 세계 아동해라는 명분 그걸 고리 삼아서 제가 직접 기획한 영화인데 2주년 원작인데요. 근데 그것을 임하라는 시나리오 작가에게 그것을 부탁을 해가지고 좀 더 활력이 넘치는 영화로 제목이 달려라 좋은 만서가.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만서가거든요. 달려라 만서가. 그래서 그거 쿼터를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임건택 감독 신공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신공. 무당 이야기죠. 신공은 사실 필모그래프에서 잡초에 못지않는 영화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잘 안 알려졌어요. 포스터도 지금도 남아 있는데 검색해 보면 거기다 기획에 김아무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훈 씨 성함도 있으시고. 당연히 선생님께서 많은 영화인과 교류를 하셨지만 오늘은 기증해 주신 자료들과 연결된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자료는 한국영화감독협회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이고 김일애 배우에게 증명한 것인데 한국감독영화협회에서 증명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김일애 배우께서 감독도 한편 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작품이었죠? 지금 김일애 하면은 장남에 나온 것밖에 기억 못할 겁니다. 황정순 씨랑 같이 나왔던 건데, 근데 이 양반은 원래 뭐 무성영화 시대부터 살수차를 비롯해가지고 일련의 영화, 특히 일제강점기 많은 영화를 했죠. 뭐 거론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전태기 배우하고 가까웠어요. 다 그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불러요. 근데 주로 대변인 노릇하는 게 전태기 배우입니다. 말 주변은 통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신분증에 나온 그 계기는 인걸 홍길동 바로 여기에 이제 메카폰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황해남 체제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수도극장에서 발행한 우대라는 한자가 적혀 있고 우승규라는 분에게 발행한 신분증 같은 것인데요. 이거 한번 비춰주시면은
이거 지금은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 당시는 신분증이 남발시대예요. 우대권이요. 수도국장에서 발행한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통행금지, 무사 통과하는 통행증도 있고 별의별 통행증이 많아요. 우승규는 나절로입니다. 아호가, 별호가, 아호, 나절로. 이 나절로 칼럼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평화신문 기자 때 발급받은 거예요.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지내고 경향신문 편집국장 지내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신문사의 우승규 선생님이 언론인이니까 이런 패스를 받았던 거네요. 네. 예, 이건 이제 영화를 볼 수 영화도 있던, 보는 거예요. 예, 영화를 그러니까 볼수 있는. 이건 그러니까 언제든지 프리패스죠. 그러니까 영화 담당한테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아, 그 당시 영화 담당이 아니신데도 아닌데도 예.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 발행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신 자료가 이만희 감독의 만추 시나리오, 예. 그다음에 유현목 감독의 장마 시나리오인데요. 유현목 감독과 이만희 감독에 대한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현목 감독은 뭐 지금도 박근자 여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런 사이고 뭐 가장 가까운 영화 감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시절이니까 1957년 정도 이영일 씨하고 같은 그 시대에 예, 예, 예.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잃어버린 청춘을 끝내고 오발탄을 시작할 무렵에 알았죠. 예. 그래 박근자 여사하고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명동 나일구라는 다방이 있습니다. 유명한 다방이야. 전창근, 유두현, 노경희, 전태기 이런 사람들. 나는 그래 영화인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쭈레쭈레 가가지고 이렇게 물이 앉았다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유현목 선생을 알아가지고 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모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현목 선생이 그 묘비의 시까지 제가 그 묘비 가면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만 장마는 이제 유 감독으로부터 갖고 있는 거를 제가 갖고 있다가 여기 유현목 감독 직접 이 사인이 있습니다. U자 사인이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예, 수정 준비용. 예, 준비용인데 이거 낙서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채취가 묻어난 거죠. 그럼요. 예, 이거 보시죠. 거의 컨테 보고만 거예요. 컨티뉴이티도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카메라 위치 같은 것도 또 들어가 있고요. 이만희 감독의 만추는 이거는 이만희 감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쓴 김지현 씨 만추. 김지현 씨로부터 받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녹음대본이에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완전 고친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맞습니다. 가령 영상 자료에 이것이 대본에 와 있다. 이거 없으면은 예. 깨끗하지. 예, 예. 대신 이거만큼. 그러면 이게 바로 김지현 씨 채취가 묻은 녹음 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녹음하면서 할 때니까. 예, 그때 아주 도와주고 그랬죠. 지금은 없어진 만추 필름에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까운 형태의 거죠. 가장 시나리오인 가까운 거죠. 거죠. 게다가 수정된 부분까지 네, 지금 네. 반영해서 네.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시나리오 버전입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을까 꼽아줘둘까 하다가 복사해서 내가 갖고 오리지널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로는 저명한 한국영화사가로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한국영화사 연구의 가장 큰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자료는 선생님께서 기증해 주셨던 1926년 10월 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아리랑 신문 광고입니다. 원본 자료는 훼손될 것 같아서 오늘은 사본을 들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확보되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1926년 10월 1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광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조선일보사에서도 못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하게 된 것은 김길이라는 분이에요. 60년대 후반에 최금동 선생 친구입니다.
김영희 영화 역사를 관심 갖고 영화평도 하니까 내가 좋은 자료가 있다고. 야. 뭡니까? 내가 아리랑 강구를 갖고 있다고. 애끼는 건데 임자 만난 걸로 생각을 하고 주겠다고. 이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입수하게 된 겁니다. 전체 신문은 아니고 이 예. 광고면만 이거만. 받으신 거죠? 예. 그런데 그냥 줬으면 좋은데 딴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오는데도 귀찮으니까 가져오기 좋게 그냥 이것만 잘라가지고 아이고, 예. 온 거예요. 통째로 왔으면 더 좋았지. 지금 조선일보사나 예. 도서관에는 없는 아리랑 10월 1일자 신문 광고의 원본을 기증해 주셨고 예. 이 자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리랑을 보면요. 이후에 저만한 아리랑 광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거인이라고 있죠. 예. 그 당시 영화 한 편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영화 한 편 꼈어요. 예. 그런데도 영화 사상 무슨 영화 시대 이렇게 큰 광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3단 광고가 되는데 예? 여기에 보면요. 아리랑 가사 구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 가사는 1절이만 나오죠. 3절인가 해당이 돼요. 문전의 옥답은 더 어디 가고 더 어디 가고 동양의 쪽박이 웬일인가. 바로 일제강점기에 조선 민족의 비애를 표출한 거예요. 문전에 기름진 땅은 어디 갔냐? 우리 건 어디 가고 다 뺏겼다. 자, 동양의 쪽박은 어디 있냐? 거짓 쪽박을 들고 거짓 짓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했더니 일제 검열당국에 의해서 이게 삭제가 돼요. 예. 요 박스만 예. 없어지고 그래서 10월 3일자를 10월 보면은 이틀 후인 10월 3일자 매일신보. 매일신보는 조선청도부 기관지입니다. 그 자리에 근사 초일 대만원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근사, 참가, 만원을 이루게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의 글이 들어간 거예요. 첫날부터 예. 대만원을 예.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 문구로 예. 지금 그러니까 되게 여기 갖고 민감한 있는 의미는 부분이 바뀌었네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참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좀 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데요. 영화 사가로서 선생님께서 나홍규 감독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나홍규 감독은요, 1인 사역했어요. 제작. 나홍규 프로덕션 했죠. 자리거라를 비롯해서 1년이 영어를 했죠. 그 다음 뭘 했습니까? 감독을 했죠. 그 다음 각본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연을 했습니다. 영화 사상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1인 사역 다역을 하면서 남과 북을 필름이 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영화였던 아리랑의 주제가를 통해서 남과 북을 통일시킨 사람이에요. 그 아리랑이 지금 남과 북이 꽃같이 불러요.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 나홍규는 또 한 가지 뭐냐. 북한 영화사에서도 내세우고 한국 영화사에서도 내세우는 유일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리랑을 통해서 남과 북을 통일시킨 사람이에요. 아이러니죠. 영화 한 편 안 가지고 우리 영화의 전설이 돼버렸다는 거. 남과 북을 묶을 수 있는 네. 유일한 존재이자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리랑은 유일한 아리랑이죠. 영화이다. 선생님께서는 후학들을 위해 발간 작업에도 매진하셨습니다. 곧 자서전이 나오지만 그 앞에 내신 책은 선생님의 영화평론 작업 6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바로 영화 시대정신이라는 이 책입니다. 2019년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선생님의 영화평론 60년을 정리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도 곧 나올 자서전과 함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한국 영화사 연구자로서 이 책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한국 영화의 기점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불완전한 영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 연쇄극 의리적 구토와 함께 상영이 됐던
기록 영상 경성 전시의 경에 대해서 영화사적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탁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영화사 연구자들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성 전시의 경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했던 질문이 나왔네요. 사실은 왜 학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없느냐. 상당히 한쪽으로는 정말로 이하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 영화 하면 이리적 구토를 우리 출발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 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연극의 한 수단으로 또 표현 수단의 확장행 이런 의미에서 그게 끼어든 거예요. 필름이 끼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영화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학계에서 한때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영화의 날을 제정한 사람들이 영화 연기자, 감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안종화, 이규환, 복혜숙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배우들이에요. 배우가 나오는 영화만이 영화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이적 구투에 앞서서 경성전시경이라는 서울 시내 장춘단 한강이며 기타 여러 곳을 촬영해서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에 제가 주목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영화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을 만들어낸 단성사주 제작자인 박승필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 한국 영화의 아버지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5천을 대지 않고 이리적 구투를 촬영하기 위해서 일본인 촬영기사를 초빙하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실사 영화는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과제는 이 촬영자가 니아카 소우노스케라는 일본 촬영기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한 가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1919년 10월 27일 날 영화의 날은 변경이 없다는 사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의리적 구토도 영화와 연극이 결합된 그런 형태였지만 영화 필름이 사용이 필름이 됐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 영상이라도 어떤 온전한 형태의 영화가 상영이 됐기 때문에 10월 27일을 여러 의미에서 영화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네, 한정된 시간이라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이 짧은 시간에 선생님의 삶, 특히 영화 인생을 모두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앞으로 영상이든 오프라인 공간에서든 선생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꼭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해 주신 귀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선생님과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의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평생을 거쳐서 생각했던 영화에 대한 그 애정, 오늘날 영화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약화되고 이렇습니다만은 영화는 결코 죽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제가 사후에라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면은 그것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간 흔적으로 기쁘게 여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후학들도 한국영화사 연구자로서 선생님의 작업을 잘 잇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자 벗을게요.